자, 이제 시험 기간도 끝나고, 원우야 시험, 우리 원우가 100점을 맞았어요. 자, 이제 다시 우리 현대소설 9강부터 해서 쭉 달려나갈 테니까 갑시다. 현대소설 오늘 배울 9강, 방울새라는 작품이야. 제목이 방.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새라는 작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한번 이 작품 들어가서 오늘 90, 11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을 하면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그녀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 주인공은 그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일단 그녀라는 사람이 포인트고 요 사람은 남편이 사회운동을 하다가 감방을 갔고요. 그리고 면회를 갔다가 남편과 잠깐 이야기하면서 속 깊은 얘기도 못 나누고 그러다가 친구와 동물원에 가서 방울새를 보는 이야기. 전체 줄거리는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줄거리는 뭐 딱히 없고요. 황록색의 그늘로 덮여있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누군가가 이 먼 산을 바라보고 있지. 누가? 그녀는. 자, 그럼 소설 읽을 때 말 그대로 지금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지금 황록색의 그늘로 덮여있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문득 여기 비밀이 있어요. 이따 얘기할게. 오른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걸 느꼈다. 자, 요 보통 우리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거 불안 증세에서 오는 그런 현상. 다다다다다다 뭔가 이게 조금 약간 잘 봐둬야죠. 왜 떨리는지. 느꼈다. 떨림은 이내 수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반복되었고 그녀의 오른쪽 시야에 잡히는 산과 나무와 색색으로 치장된 간이 매점들도 따라서 순간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대. 누구 눈에? 그녀의 눈에. 요게 포인트야. 그녀의 눈에 저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을 들어 눈 두덩이를 지그시 눌러보았다. 눈꺼풀에 경련이야말로.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눈꺼풀에 경련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눈꺼풀이 떨린 현상, 불안 증상이라고 했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온 익숙한 증상이었으므로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불안 증상이 익숙하대. 익숙한 증상이었어. 눈두덩을 압박한 몸짓 그대로라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기는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 그대로 두 가지를 해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해석 포인트. 지금 남편이 어디에 갔다고? 깜빵 갔어. 그럼 남편이 없는 여자가 되겠지. 깜빵에 있어. 남편이 으쌰으쌰 사회운동하다가 끌려갔거든. 그래서 남편의 그 부재로 인한 주인공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그런 형상이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게 계속 지금 남편이 깜빵한 지 오래됐거든. 그 불안감으로 해석이 되고 또한 요걸 확장시킬 거야. 자, 그녀를 간섭해온 익숙한 증상. 이 불안감이란 게 이제 익숙한 증상이고, 얼마든지 걸을 수 있기는 해. 요 부분을 통해 뭘 끌어내느냐? 주인공이 느끼는 그 신체적 증상이 현대의 삶에 확장 해석을 할 거야. 자, 요 부분을. 현대인의 삶에 보기를 던져주겠죠. 보기를 던져줬을 때. 이 현대인의 삶에 확장 해석을 했을 때, 확장 해석을 했을 때, 말 그대로 불안마저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즉, 이 불안이라는 존재를 그냥 익숙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지금 현대 사회인의 모습. 나 불안하면 뭔가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저렇게 사는 거야. 불안함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살아간다. 라고 요거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기다란 낭하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우리 원우야, 낭하가 뭘까? 기다란 낭하. 모르겠다. 탁수 뭘까? 낭하. 옛날 말이긴 한데 맹구 아나? 그 낭인할 때 낭만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황하가? 사막? 기다란 사막을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이거 동물원 가는 이야기라니까. 갑자기 사막을 왜 가냐고. 건물 안에 통로야. 건물 안 통로. 그럼 쉽게 말하면 복도, 기다란 복도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지금 말 그대로 기다란 복도를 걸어가고 있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남편은 감옥 갔고 요 상황 설명하자.
남편을 지금 면회 간 상황이야. 면회 간 상황. 면회를 가서 이제 면회실로 이동하는 상황이야. 됐어? 자, 근데 여기서 그 면회 길이 진짜 복도가 길까? 아니겠지. 가서 똑똑똑하고 몇 번 하면 갈 길이거든. 아, 저건 지금 누가 저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길다라고. 그녀가 느끼는 거야. 요거 아까부터 계속 강조한 게 이거야. 그녀는 저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걸어다니는 느낌, 그녀의 느낌이야. 서술자의 느낌이 아니라. 자, 말 그대로 주인공의 뭔가 답답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그런 거. 그래도 양쪽의 흰벽과 침묵하는 천장이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그녀의 손은 눈두덩을 짓무개고 있었다. 불안하니까 지금 남편 보러 가면서도 뭔가. 그러나 면회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나갈 따위는 없었어. 복도 따위는 없다고. 실제로는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을 거쳤을 뿐이었어. 자기를 쳐다보는 고정된 눈초리들, 그 감시관들, 감시의 시선을 느꼈겠지. 거기 교도관들.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반팔 수의 밑으로 휘리인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있었다. 그럼 여기서 남편에 대한 설명, 남편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 알아도 핏기 없는 얼굴이었다. 흰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색채 이미지를 통해 남편의 외양, 오랜 갇혀있는 수영 생활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아, 오랫동안 이 사람이 수영자구나. 수영 생활을 오래 했구나. 햇빛을 못 봤으니까 하얗게 되겠지.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 가만히 갇혀있다. 네모한 듯한 그 공간 안에는 그들은 확실히 눌러 갈라져서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공간적으로 지금 단절되어 있는 거야. 두 사람, 그녀와 남편은 이렇게 공간적으로 둘로 갈라져서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공간적으로 단절된 거. 후에 나오는 건 이 공간을 넘어서 확장할 거야. 그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그녀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한겹살 막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는 두 손을 깍지 끼워 잠재우고서 그녀는 맥없이 남편의 등 뒤 약간의 얼룩과 손자국이 묻어있는 여기 체킹 잿빛의 벽을 쳐다보았어. 그녀가 또 잿빛의 벽을 쳐다보았고 여기서 잿빛의 벽 자체가 구체적 구체적 공간의 이미지이자 그리고 우리가 잿빛이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원호야? 마이너스겠지. 회색빛 막이. 그래서 그녀의 암담한 심리 요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케이. 경쟁자 한 명 제거되셨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자, 갈게요. 다시. 암담한 심리. 아, 그녀가 쳐다보는 벽을 저렇게 잿빛의 벽으로 보인다 라는 게 될 거 보시고 그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다 후후 입김을 불어내고 그 입김을 발길질로 닦아내고 있다는 몸짓을 해보았다. 참 마음이 편할까 편하지 않을까? 잿빛의 벽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지. 장식 없이 숫자판만 커다란 벽시계는 소리도 날카롭게 면회실을 울리고 그녀는 마침내 흰벽의 얼룩보기를 끝내고 남편을 본다.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해. 보였다는 무슨 용이야? 과거여지 보이 없다가 되니까. 근데 여기 A로 묶어버리고 결론은 어디서 문제 출제를 하냐? 요 묶인 부분에 뭔가 문제를 낼 게 있으니까 낸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요런 것들도 잘 봐줘야 된다는 거지. 본다, 니은다. 무슨 형? 현재형. 오케이. 그래서 뭐 지금 생동감, 현장감 요 효과는 똑같죠. 어디나 일단 애초에 여기 보였다 해서 지금 바뀌었어요. 남편을 본다라고 지금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 장면의 포인트 우리 속에 갇힌 짐승의 자 말 그대로 우리 속에 갇힌 짐승. 여기서 우리가 비교하는 건 뭐야? 교도소가 되겠지. 저기서의 짐승은 누가 되는 거야? 남편이 되겠지. 요 표현 아주 중요해. 뒤에 연결될 거야. 우리 속에 갇힌 짐승. 아 남편 지금 비유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남편의 모습을 우리 속에 갇힌 짐승에 비유를 했지. 뒤에 중요하다고 했다. 얘 나중에 어디 간다고? 동물원 간다고 했지. 동물원에 우리에 갇힌 짐승들이 있겠죠. 오케이 다시. 그러나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으로 자 그럼 봐봐.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 또한 그녀를 본다.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럼 과거에는 어땠다? 번뜩이는 눈빛이었다. 즉 과거와 지금 대조적 모습, 대비적 모습 보이고요. 과거에는 번뜩이는 눈빛이었다는 건 이 사람 뭐 하다가 지금 깜빡했다고 했지? 운동 아니라고. 사회운동, 노동운동 됐냐? 갑자기 일제강점기로 바꿔. 말 그대로. 그 또한 그녀를 본다. 또다시 지금 본다. 지난번 경주의 감기는 자 여기 책에 경주 그 두 사람의 딸 이름이야 지금. 즉 그녀와 그의 딸 이름이 경주야. 경주를 참 잘해요. 경주의 감기는 다 나았는가? 라는 질문이 오면 한참 뒤에 그녀는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는 대답을 모았다. 자, 지금 질문과 답이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즉 맥락에 맞지 않는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전혀 맥락에 맞지 않아요. 우리 딸내미 감기 다 나았어요? 라고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여름이 다 지났나 봐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는 말이 세상을 건너오면 시골에 사촌님네에서 마늘이 왔어요 라는 다시 대답이 다시 세상을 건너간다. 지금도 맥락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1도 안 맞아. 반들반들 닦아있는 윤기나는 나무 의자와 되풀이되는 헛손질의 쓴맛이 그녀를 사로잡을 쯤 남편은 또 한 번 마음 편히 지내라고 당부하며 아주 커다랗게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미미하게 웃음을 한 조각 내어주는 것이다. 계속되는 헛손질이 끝나고 자 그럼 여기서 계속되는 헛손질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 대화. 그렇지. 즉 서로 간의 대화를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비유적 표현. 즉 계속되는 헛손질. 대화를 하는데 이게 헛손질처럼 하고 있는 거야. 서로 간 대화가 지금 1도 안 맞아요. 서로가 계속되는 헛손질이 끝나고 말았다는 뜻에 마지막 카드를 얼굴에 남기고 그는 들어온 문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그녀 또한 몸을 돌이켜 이쪽 세상으로 빠져나온다. 중요 포인트.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얘네는 공간적으로도 지금 뭐 된 상태야? 단절된 상태지. 근데 지금 말도 통해 안 통해? 통하지 않지? 즉 심리적으로도 지금 현재 격리되고 단절되고 그럼으로써 지금 대화 자체가 소통의 부재라고 이끌어내면 되겠네. 소통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소통 자체가 지금 안 맞아 둘 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차단돼요.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차단돼요. 홀로 저쪽 담벼락 속으로 넘겨지게 되었을 때 여기서 저쪽 담벼락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 교도소, 감옥. 넘겨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녀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 못하고 있었다. 요 말의 포인트는 즉 남편이 깜빵 가는데 대비가 돼 있었다. 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대비가 돼 있지 않았겠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남편이 돈 벌어오고 그 돈으로 가정 살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감옥에 가게 되고 그냥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나중에 가서야 이런 경우에 어떠한 특별 대책이 있었다 한들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긴 하였지만 처음에 그녀는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하였다. 애초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이마나 월세만으로도 최소의 호구지책을 해나갈 수 있는 낡은 기원이 말에 존재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말 그대로 돈이 많았다 없었다? 없었다. 즉 말 그대로 뭐 재산에 안주하며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 말 그대로 돈도 없어. 그는 이 세상에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한다면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 자, 중요한 포인트. 이게 아주 이런 생각. 모두가 평등하게 따뜻하게 살아야 돼. 남편이 지향하는 세계. 그러면 남편은 저러한 세계관을 지향했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했다? 사회운동. 저것 때문에 지금 사회운동에 빠져들게 된 거지. 그 생각이
어느 무렵인가부터 주장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는 요 표현 봐봐. 주장만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누구 눈에? 남편 눈에? 그게 아니라 누구의 눈에 저렇게 보인 거야? 그녀의 눈에 저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럼 그녀는 이 남편의 이 사상관을 이해했다고 봐야 돼? 이해하지 못했다고 봐야 돼? 못했다고 봐야지. 아, 그 주장만 신봉하고 있구나. 무슨 뭐 레닌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마르크스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다. 말 그대로 그녀. 자, 남편이 여기서 잘 포인트 봐. 집안일에 신경을 썼을까 안 썼을까? 저 주장에 지금 미쳐있으면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사는 법을 터득해야겠다. 여기서의 사는 법은 집안일 얘기하는 거야. 그녀가 집안일을 이제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저렇게 미쳐있으니까. 말하자면 그녀 스스로 남편의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셈이었어.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결국 사회운동에 대한 신념 때문에 남편이 어디에 가게 된 거? 감옥에 가게 된 거야. 자, 중요한 부분. 어느 늦은가을 그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5살 난 경주를 데리고 과천에 체크에 동물원에 가게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야, 이제. 이게 제목이 방울새잖아. 그럼 이 방울새를 어디 가서 만났을까? 동물원 가서 만나게 되는 거야. 이제 동물원에 갑니다. 가로 세로 1m쯤에 유리상자들이 벽을 따라 질비하게 세워진 그곳. 자, 가로 세로 1m쯤에 유리상자들이 벽을 따라 질비하게 세워진 그곳. 이거 중간에 생략원이 되어 있지만 동물원 안에서 그 새들만 모아놓은 조류원으로 지금 간 거야. 동물원 안에 있는 새들만 모아놓은 조류원으로 들어간 거야.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가로 세로 1m쯤 들어서자마자 썩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겨주었다. 새들이 오물이나 잠겨있는 실내 공기 탓이겠지만 냄새만으로도 이쪽 세상과 저쪽의 바깥 세상을 확연히 구분짓게 한다고. 이쪽 세상과 저쪽의 바깥 세상을 확연히 구분짓게 한다고. 어디랑 비슷한 거 같냐? 감옥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야. 자, 그녀는 문득 갑자기 남편을 생각했다. 자, 그러면 요거 때문이겠지. 요 구분짓는 그 구조가 남편을 떠올리게 만드는, 감옥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거였고, 냄새는 냄새, 특히 이런 류의 퀴퀴한 냄새는 언제나 남편을 떠올리게 했다. 악취가 풍겨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여기서의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구야? 남편이 되겠지. 즉 말 그대로 잘 들어. 냄새가 나고 이런 퀴퀴한 냄새가 나고 이 냄새가 남편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런 냄새. 왜? 악취가 풍겨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이 세상에 이 썩고 있는 쓰레기들은 막혀있는 시궁창 치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어. 누가? 그가. 남편이 그럼 감옥에 갇히기 전, 갇히기 전에 그 사회의 부정적 면모, 그 부정적 면모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들이 되겠지. 이 세계는 악취가 풍겨. 썩고 있는 쓰레기들이 있어. 시궁창들이야. 이거 다 치워야 돼. 저렇게 맨날 말하다가 어디 갔다고? 감옥 간 거지. 저렇게 사회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조련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다. 잠깐 사이에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났었냐는 듯이 코는 말짱해져 킁킁거리던 짓도 멈추었다.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 못 견딜 일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이었다. 이 부분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맡겨지고 여기가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못 견딜 일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이었다. 즉 쉽게 길들여지고 순응하는 인간의 모습인데, 순응하는 인간, 쉽게 길들여지고 순응한 인간을 통해 뭘 말하고 싶으냐? 결국
요 인간은 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을 얘기하는 거고, 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을 얘기한다, 모두를 지칭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 그냥 길들여지는 거야. 그냥 순응하는 거야. 이 현실에, 이 악취에 뭐하고 있는 거야. 그냥 순응하는 거야. 그냥 어느 순간에 이게 당연한 게 되는 거야. 즉 문제의식이 없는 거야. 아, 이게 잘못됐구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너무나 순응해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익숙한 자질에게 견딜 거라고 별로 없었다. 여기서의 저는 그러면 현대인들의 소시민적 그런 태도가 될 것이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랑 vs, 누구랑 대비되는 모습? 남편과 상반된 모습. 남편과 상반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올라갑시다.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여기 새가 많아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차가운 발소리만이 일련한 대로. 죽은 건 아니야. 새소리 지금 들리지 않아. 여기 중요한 거, 얘네가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 차가운 발소리만이 일련한 대로 줄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 즉 새들이 여기서 울지 않아. 울지 않아. 말 그대로 생명력을 잃은 새들. 죽은 건 아니야. 생명력을 잃은 듯한 새겠죠. 지금 죽은 것 같아. 내가 좀비 같아. 좀비. 그냥 울지도 않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동그만히 얹혀져서 참새, 콩새, 종갈새들이 유리벽 바깥의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다. 자, 여기서 또 체크 포인트, 노려보고 있다야. 이거 누가 느끼는 거야? 그녀가 느끼는 거잖아. 우리를 보고 있다가 아니라 노려보고 있다고. 이 현실적인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이런 단어를 통해 드러나는 거고, 아, 새들이 우리 인간을 노려보고 있구나.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일항에서 정답게 울어주던 바깥 세상의 새들과, 그러면 여기 전깃줄에서 일항에서 정답게 울어주던 바깥 새들과 요 안에 갇혀있는 새들이 서로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 막 새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야. 전혀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무거운 침묵 때문인가? 고목의 둥치를 잘라 시멘트로 탄탄하게 붙박아둔 가지마지에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았다. 이파리 하나 매달려지지 않은 인위적 조성 공간, 말 그대로 그냥 생명력이 없는 공간. 새들은 두툼한 가지 끝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벼랑간 후두두두두두 날아올라 다른 가지로 옮겨 앉는다. 그리고 이내 부동의 자세다. 자, 이 부동의 자세, 자, 포인트 요렇게 체킹하고, 생명력을 잃은 모습, 부동의 자세로 표현. 자유를 잃은 모습, 부동의 자세로 표현. 자유가 없고 생명력을 잃은. 아이들은 유리벽에 매달려 새들을 유혹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도 하고 후익후익 새 울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조령의 중간쯤에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다. 이 작품의 제목인 여기 만났네요. 자, 미리 얘기할게. 이 방울새 이코르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 이 방울새를 보면서 남편을 떠올려요. 불이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건 물론 아니었어. 팻말을 통해 잿빛 깃털에 음울한 눈매를 한 그것과 맞붙이고 나서 그녀는 적잖이 실망을 했다. 요런 거. 그러니까 넌 소설을 읽을 때 일치 불일치 문제 있잖아. 이 글을 읽고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요런 거 좀 흐름을 잘 보라고. 방울새를 만나서 방울새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요런 거 체킹을 해두면 이제 안 틀리지. 팻말을 통해 알게 된 거지. 말 그대로 내가 애초부터 방울새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 팻말 보고 아, 얘가 방울새구나 라고 하겠다는 거. 그녀는 적잖이 실망을 한다. 자, 그 뒤에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로 방울새야. 아이씨, 노래도 이상하네.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 이거 동요야, 동요. 동요를 갖고 온 거고,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오르고 했던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감춰지고 은유되지 않고 고지곧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자, 바로 갇힌 새이기 때문에
즉 감춰지고 은유되고 하는 새는 밖에 있는 새고, 은유되는 새는 밖에 있는 새고, 근데 그렇지 않고 고지고대로 드러내는 사실성 새는 갇힌 새가 되고 생명력을 잃은 새가 되고, 그녀는 잠시 의아해한다. 그리고 이내 깨닫는다. 노래,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로 불려진다. 아직은요, 요 부분, 요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불러야 된다. 요 목소리와 목청껏 노래, 요게 방울새의 본질이라는 거야. 방울새의 본질은 노래를 불러야 돼. 목소리가 있어야 돼.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날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여기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결국 자유를 박탈당한 존재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존재. 여기에서 딱 저 방울새가 지금 누구랑 똑같아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누구? 네. 남편 감옥에 있는 남편 또 자유를 박탈당했잖아. 자유 살아갈 의미도 없이. 자, 저 새가 바로 방울새란다. 그래도 그녀는 딸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한 소절을 따라 부르게 하면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이 간밤에 고방울 어디서 따왔니? 쪼르릉 고방울 어디서 따왔나? 글쎄 어디서 따왔을까?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그녀는 방울이 있었은 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 생각해보았다.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따오지 못한 것일까?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푸른 하늘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하는 방울을 따올 수 없을 것임이 분명했다라고 방울새를 따오지 못하는 이유를 추측하는 게 되겠지. 다시 얘기하자면 저 추측은 누구의 추측이야? 그녀의 추측이지.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거의 소설이 끝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속마음이 드러나는 건 누구 것만 드러나고 있냐? 그냥 그녀. 남편이나 그 경주의 속마음 지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오케이.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 거기에 있어요. 경주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건 처음이야. 자, 요런 거 밑줄. 그녀와 마찬가지로야 해. 그녀도 방울새를 본 적은 있스 없는 거야, 애초에. 자, 노래 속에만 있었던 새를, 노래만 들었던 새를 눈앞에 두고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동굴처럼 깊게 파들어간 조료원 안에서 아이는 시방 노래와 만나고 있는 것이다.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자,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얘는? 왜 이 경주는 지금 방울새가 동굴에서 살고 있다고 맹구야? 왜 저렇게 생각할까? 얘가 느낀 점, 경주가 지금 방울새는 동굴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왜? 조려함 안에. 그렇지. 지금 밖에서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못 봤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조류원에서의 경험 때문에 쟤는 저렇게 동굴에서 사는구나. 이 좁은 동굴에서. 자, 경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갑자기 퍼뜩 놀라 아이를 쳐다본다. 그 말이 꼭 아빠는 동굴에 살고 있구나 하는 말로 들린 까닭이었다. 경주의 말에서 지금 누구를 떠올리는 거야? 남편을 떠올리는 게 되겠죠? 자, 한때는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 요런 것도 주인이 마지막에 속는 거야. 있었지만 그럼 경주는 아빠를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완전 낚이는 거야. 경주는 방울새를 지금 처음 봤지. 그럼 아빠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낚이는 거야. 아빠랑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요거 체크. 지금은 없는 아빠가 여기 동굴 속에 살고 있구나 라고 아이가 소리친 줄로만 알았다.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야.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주며 방울새의 다친 입을 대신해주며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 라고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말 그대로 마지막에 포인트를 보면 조류원에는 이렇게 정리해. 조류원과 뭐가 대응돼? 감옥이 대응이 되고, 조류원엔 방울새가 있고, 감옥엔 누가 있고? 그 남편이 있는, 결국 똑같은 자유를 구속하는 공간. 됐습니까? 그래서 동물원이라는 그런 공간의 특징. 그리고 이 작품의 킬링 포인트는 EBS에서 강조하는 킬링 포인트는 그래, 이 정도는 말해주고 비밀로 할게요. 이 작품의 시점상의 특징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자, 여기까지 비밀이겠지. 탁수야, 꺼라.